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그림 독학을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노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A5 정도 되는 크기의 측면을 보면은 굉장히 얇죠. 아트박스나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은 이런 얇은 노트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에는 선이 있는 것도 좋고 없는 것도 좋고 각자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언제나 휴대가 가능한 이런 작은 노트를 준비하셔서 시간이 날 때마다 낙서를 해보시면 정말 그림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먼저 이 노트로 목표를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 안에 또는 다음 달 안에 이 노트를 그림으로 꽉 채우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시면 매일매일 꾸준히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께가 너무 두꺼운 노트를 사용하시면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얇은 두께의 노트를 구입하셔서 그림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 앞부분에 이렇게 노트 시작일과 노트가 끝나는 날의 날짜를 적어두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이 노트를 언제 그렸구나 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펼쳐서 내 그림 실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확인하기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 방법은 역시나 가방에 휴대가 용이한 펜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필을 좋아하긴 하지만 연필은 흑연이 가방의 안감에 잘 묻기 때문에 외출을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심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볼펜 형식의 펜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볼펜을 가방에 계속 넣어두고 다니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저한테는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건 가방용 펜이다 라고 정하기 위해서 잘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두곤 합니다. 저만의 표시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펜은 가방용 펜이니까 밖에 나와 있어도 언제나 다시 가방으로 들어가게 하자 라는 저만의 표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펜과 노트를 항상 가방에 넣어두고 다니시면 그때그때 심심할 때 조금씩 그림을 그리기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 독학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연필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소묘, 영어로는 드로잉이나 데생이라고 하죠. 이 소묘가 바로 그림의 기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소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연필과 친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알려드릴 방법은 연필의 길이에 목표를 두시는 건데요. 지금 이 긴 연필이 몽당 연필이 될 때까지 내가 선긋기 연습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해 두시고 선긋기 연습 혹은 소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느 세월에 몽당 연필을 만드나 하고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사비 연필로 선긋기 연습을 하실 경우에는 생각보다 사비 연필이 많이 무르기 때문에 정말 심을 빨리 쓰실 수 있어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사비 연필이 한 달도 안 되어서 뭉툭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긴 연필이 뭉툭해지면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시할 때는 이 몽당 연필만을 모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병에 몽당 연필을 모아두면 정말 귀엽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두 개씩 몽당 연필을 만들어가는 재미로 소묘에 재미 또한 붙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독학을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SNS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주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각자 좋아하고 활동하고 있는 SNS를 활용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목표는 어떻게 잡으시냐 하면 나는 하루에 한 개의 간단한 드로잉이나 그림을 업데이트하겠다 라는 목표를 잡으시거나 아니면 나의 팔로우 수가 몇 명이 될 때까지
꾸준히 그림을 올리겠다. 이런 단기 목표를 잡으셔서 활동을 하시면 그림 그리는데 더욱더 재미가 붙으실 겁니다. 어떠한 그림을 그릴지 모르겠다면 지난번 동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SNS를 활용해서 좋아요를 또 한두 개씩 받다 보면 내 그림이 다른 사람들도 내 생각보다 괜찮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나 나의 실력보다 남들이 나를 생각하는 모습이나 실력이 더욱더 좋고 뛰어나다는 거를 언제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림책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림을 그리는 중간중간이 매우 힘든데요. 그 이유는 조금만 좀 제 계획대로 잘 안 돼도 금방금방 실망을 하게 돼요.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SNS 등의 활동을 통해서 나의 소소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그런 그림을 올리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림을 올리면 약간 다른 사람이 내 그림을 못 그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좀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림을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물론 그리지만 남들과 공유하는 방법으로의 그림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 혼자 보는 그림보다는 다른 사람이 같이 봐줌으로써 저 사람은 저렇게 그렸구나. 나는 이렇게 그려야지. 또는 저 사람은 저런 방법을 썼구나. 저렇게 예쁜 색을 썼네. 나도 저 색깔만 조금 내 그림에 취합을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봐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SNS에 그림을 올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드로잉이면 드로잉, 수채하면 수채화, 이러한 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보고 나의 그림에 조합을 시키는 방법도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잘만 이용하면 그림 실력을 발전시키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그림 독학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단톡방입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그 단톡방에 들어가면 캘리그라피 또는 그림을 하루 한 장씩 그리는 게 숙제예요. 그리고 그냥 올리건 안 올리건 단톡방만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이 하루 안 할 때마다 2,000원이 벌금으로 있어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내가 까먹지 않은 이상은 꼭 하게 되는 게 이 바로 그림캘리 단톡방의 특징인데요. 마음 맞는 친구들이나 모임 등을 만드셔서 이렇게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요거 해보세요.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림이던 캘리던 정말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게 내 손의 감각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평생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하루나 이틀 띄어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 하루나 이틀 후에는 이 그림 올려야지 이런 생각이 잘 안 나요. 매일매일 올리는 게 정말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단톡방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루 이틀 띄엄띄엄 하지 마시고 작은 낙서나 작은 캘리그라피 하나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올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그림 독학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달력 프로젝트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달력 그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12장의 완성도 높은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정성이 가득 들어간 12장의 그림을 완성해서 나만의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주로 이 이미지를 출력할 때 상원 에드피아를 이용합니다. 용지는 가성비 가장 훌륭한 랑데뷰 종이를 이용하고 있어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조금이라도 사용할 줄 아신다면 정말 달력 만드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왜 그러냐면 12장의 완성도 높은 그림으로 달력을 만든 후에 지인분들께 선물하면 정말 뜻깊거든요.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내가 만든 그림으로 달력 만들었어 하고 선물하면 정말 싫어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달력은 요새 사기에는 약간 아깝고 선물 받으면 정말 좋은 게 달력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이미지들이 달력에만 들어가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요새 많이 유행하는 떡메모지나 스티커 등으로 만드셔서 활용하셔도 정말 좋을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독학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커피숍에 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아이스티를 먹을 때 홀더를 하나씩 끼워주잖아요. 이런 홀더를 이용해서 이곳에다가 드로잉을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이라고 꼭 멋지게만 그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도형인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정말 멋진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하나씩만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작아 보이지만 이 패턴이 점점 개수가 많아지면 멋진 그림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세모, 네모, 동그라미, 다시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다시 동그라미 하나 더,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 다시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허전한 부분을 패턴으로 채워주시면 더욱더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네모 부분, 이렇게 또 선을 그어줌으로써 선긋기 연습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일석이조의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또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동그란 선 연습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동글동글 동그리를 그려주세요. 여기도 다 그려주셔도 되고 몇 개만 그려주셔도 되고 항상 그림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이 너무 정답을 만들려고 또는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사는데 남들과 똑같이 또는 비슷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나 자신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그리는데 나는 뭐지? 라고 스스로 비교하면서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너무 터무니없는 자존감도 문제이지만 너무나 이유 없는 자존감 없음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각자 살아가는데 의미를 찾는 일이잖아요. 그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계속 열심히 그리면서 진짜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스타일을 찾는 게 그림의 목적이 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낙서 같은 드로잉을 끝내보았는데요. 이 네임펜 하나만 사용해도 크래프트지 질감의 커피홀더가 이렇게 멋지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림 독학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이라도 손을 움직여서 그림을 그리셨으면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켜고 나서 의자에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있는 시간에 또는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결제가 떨어지길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시간에 또는 지하철을 기다리거나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거창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작은 낙서, 세모네모 동그라미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쉬운 것부터 천천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동영상들로 찾아올게요. 안녕!